자식이 무시합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자식 복이 없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언제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기다릴 거라고, 부모의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한 거라고, 부모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작년에 한 대학병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자녀분들 200명이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께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100명 중 87명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 100명 중 72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죽어야 자식이 소중함을 아는 걸까요? 사라져야 자식이 후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당장 자식에게 소중함을 깨닫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멀리하라고? 아닙니다.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 복이라는 말, 우리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것,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언제나 자식 편인 부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모 복은 이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그걸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한다면 그건 부모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부모 복을 낭비한 겁니다. 그럼 당연하다는 게 뭘까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우리 목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항상 있으니까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공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소중하지 않은, 있어야 하긴 한데 고마워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중하다는 건 뭘까요? 소중함은 희소성에서 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언제든 있는 건 가치가 낮고 드문 건 가치가 높습니다. 언제나 자식을 위해 대기하고 언제나 희생하고 언제나 거기 있으면 자식에게 가치는 떨어집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람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희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 있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신경 써야 하는 부모, 자식이 놓칠까봐 걱정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식은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연락 안 해도, 아무리 안 찾아가도, 아무리 무심하게 대해도 부모는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사랑할 거라는 걸, 기다릴 거라는 걸. 이 확신이 자식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급할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찾아뵙지 뭐. 다음에 전화하지. 어차피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항상 거기 있다는 보장을 없애야 합니다. 실제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번 자식이 다음에 갈게요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괜찮아. 나도 그날 바빠.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 부모 스케줄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자식을 필요로 할수록 자식은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다. 언제 올 거니? 왜 전화 안 하니? 엄마 심심해. 이런 말할 때마다 자식은 느낍니다. 자기가 부모보다 위라고, 부모는 약하고, 자기는 강하다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동정할 뿐입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른 자녀 300명에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니? 언제 오니? 하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엄마가 가끔 전화해서 요즘 내가 바빠서 다음 주에 통화하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느 부모를 더 존경하십니까? 놀랍게도 100명 중 82명이 두 번째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겁니다. 자기 인생이 있는 부모가 멋있어 보인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필요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없이도 괜찮으시네. 이 생각이 들 때 자식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 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미안. 요즘 바빠서 전화 못 받네. 자식이 뭐가 바쁘세요? 하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친구들과의 약속,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뭐든 좋습니다. 자식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삶이 자식 중심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하면 말할수록 자식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진실이고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을 100번 해도 자식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사라지면 자식은 바로 깨닫습니다. 해주던 것들의 무게를, 채워주던 빈자리를, 주던 사랑의 크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밥 먹었니? 건강하니? 하고 물어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석 달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나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 뭐가 바쁘세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성당 봉사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날 이후요? 아들은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희생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재로 증명하십시오. 없을 때 무엇이 비는지 자식이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해주던 것 하나를 멈추십시오. 매일 보내던 안부 문자, 명절 때마다 준비하던 음식, 손주 봐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물으면 이렇게만 하십시오.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단순히 바쁜 척하고 연락 안 하고 무관심한 척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따뜻합니다. 항상 관대합니다. 항상 용서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연락 안 해도 무시해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적응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에든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매일 받는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사랑에 적응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 결국 용서한다는 것,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감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항상 따뜻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실망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식이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약속을 어기거나 무례하게 굴면 바로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 다음번엔 연락 안 할게.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간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먼저 연락해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경계입니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선을 긋는 겁니다. 사람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비로소 압니다.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확실히 좋아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게으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떠날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면요. 우리는 긴장합니다. 매달립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소중히 여깁니다. 잃는다는 게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 자식을 더 이상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상실의 두려움을 만듭니다.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100명 중 67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내게 실망하신 것 같을 때. 100명 중 54명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쓰실 때. 100명 중 41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까?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실의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게 자식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랑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 실망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자기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자식 이야기만 듣지 말고 계획, 꿈, 관계에 대해 말하십시오.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요즘 서예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봉사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자식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세계가 자식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불편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라고? 부모가 자식을 조종하라고? 아닙니다.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주었습니다. 시간을, 사랑을, 희생을, 관심을. 자식은 모든 걸 받았습니다. 이건 균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람 본성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받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식에게서 관심을, 시간을,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복을 깨닫게 하는 건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소중함을 아는 자식이 부모를 잃고 후회하는 자식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든 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복을 깨닫게 만드는 단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식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을 공짜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스스로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자기만의 삶을 만드십시오. 자식 중심의 삶을 멈추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자식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알리기만 하십시오. 이번 주 바빠. 다음 달 여행 가. 요즘 이거 배우느라 정신없어. 자식이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자식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둘째, 경계를 세우십시오. 자식이 무례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당연하게 대하면 바로 반응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거리를 둘 거야. 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일주일간 연락 끊으십시오. 자식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경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집니다. 셋째, 희생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내가 너 키우느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복을 말하십시오. 요즘 너무 행복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좋아. 자식에게 보여주십시오. 자식 없이도 행복하다는 걸요. 이게 역설적으로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 없이도 행복하시네. 이 생각이 자식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넷째, 일관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따뜻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할 때는 따뜻하게, 못할 때는 차갑게 대하십시오. 감정의 변화를 주십시오. 자식이 사랑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예측할 수 있는 건 당연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안부 전화 멈추십시오. 매일 보내던 문자 멈추십시오.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자식이 안 연락하면 어쩌지? 하지만 참으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 자식은 반드시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은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식이 찾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사랑을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 복은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자식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죽어서 후회하게 할 건가요? 살아서 깨닫게 할 건가요? 선택은 앞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연락 오면 바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짜로 바쁜 삶을 만드십시오. 한 달 후 자식 태도가 달라진 걸 보게 될 겁니다. 2달 후 자식이 먼저 찾아올 겁니다. 3달 후 자식이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웃으며 대답하십시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이제 통제권은 앞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복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자식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로 존재하는지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있는 부모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복을 깨닫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자식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구걸할 건가요? 아니면 삶을 살며 자식이 찾아오게 만들 건가요? 자식이 부모 복을 깨닫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인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을 차례입니다. 자식에게서 존중받을 차례입니다. 자식이 소중함을 깨달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시작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도 세상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후반생을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지키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